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지나친 규율에 의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촌식에 참석한 뒤 청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라우렌시오빌 권순호 원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들은 후 직접 물리치료실과 입주자 주거공간 등을 둘러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라우렌시오빌은 2015년에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 지적장애 성인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서남대를 놓고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이 이번 주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상화 계획이 불수용된다면 사실상 서남대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는 한남대 정상화 방안이 서남대 회생의 최후 카드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은 27일 열린 제217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부가 한남대의 서남대 임수를 불허하게 된다면 남원시 최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마저 불수용된다면 사실상 서남대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시장은 현재로선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후 방법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학교법인 소속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인수자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남대 인수와 관련한 자금 지원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남대 측은 예장총회에 500억 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요청해 자금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남대는 이번 주쯤 열리는 예장총회 연급재단 이사회에서 서남대 인수자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번 주가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LN 박서훈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대구 시민사회 조직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27일 대구 한국폴리틱대학 섬유패션 캠퍼스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영환 최배경 추진단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여론이 분산되면 공항 이전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600만 대구 경북민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하섭 군의군 통합신공항 유치위원회 공동대표는 공항 이전이 되고 주변 고속도로 개통이 끝나면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군의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30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지난 27일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아수를 법적 기준보다 낮춰 0세반이 1명당 2명, 1세반이 1명당 4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인천시로부터 월 176만 원에서 202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20개에서 50개로 늘었고 내년에는 1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원도심 청년 거점 공간 및 마을 공동체 허브로 조성한 청춘 다락이 있는데요. 지난 27일 청춘, 대전을 만나다를 주제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춘 다락은 동구 선화로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난해 7월부터 청년과 전문가 등 시민과 함께 기획단을 구성해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됐습니다.
지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헬스장, 1층은 카페, 전시공간, 공유 서가로 구성돼 청년과 예술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청춘다락을 운영하는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사무실 등이 있고 3층은 청년공간, 입주사무실인 모이다 및 코워킹 공간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와 백구 농공단지 등에 투자하는 5개사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각 기업별 투자 계획은 조립식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광스틸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삼동허브로 광스틸은 80억 원을 투자해 50명을 신규 고용하고 삼동허브는 124억 원을 투자해 1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특장차 업계 대표 주자인 진우 SMC와 신흥TG는 특장차 전문단지인 백구 농공단지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미국 코스트코 납품 계약에 의한 확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고요. 안전한 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휴게소별로 가입 통신사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지만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동통신 3사와 무료 와이파이 확대 협약을 체결했고 전국 휴게소의 와이파이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고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